안녕하십니까, 조영관입니다. 이들이 무슨 권력자냐, 15년간 우직하게 일한 직원일 뿐이다. 박 대통령은 한마디로 3인방의 문고리 권력 의혹을 일축했는데요. 15년 동안 힘든 일, 기쁜 일 함께하며 자신을 보자 한 3인방을 신뢰하는 대통령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대통령 자신에게는 믿음직한 직원일지 몰라도 눈 밖의 사람들에게는 문고리를 쥔 실세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점, 대통령이 놓치고 있는 맹점일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세상을 떠야 한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라를 위해 모든 걸 바치자. 대통령은 이렇게 결연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기회가 자꾸 소진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시사병법 시작합니다. 네, 요즘 청와대발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청와대 출입기자 연결해서 청와대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동전민 기자. 네,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정윤회 문건 파동, 이게 뭐 찌라시에 나오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대통령 발언, 인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비판 여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박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다소 위험하고 섣부를 수도 있지만 그만큼 흔들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청와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사실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졌는데요. 네. 어제 박 대통령 발언 이후 각자 업무에 매진하자 이렇게 지금 추스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는 하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 직원 모두가 더더욱 입을 닫는 분위기입니다. 당분간 청와대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직접 반박하거나 끼어들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네. 대통령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도 무슨 권력자냐, 일개 비서관일 뿐이다, 이렇게 네. 말하면서 신뢰를 보였는데, 그렇다면 그 3인방이라고 하는 그 3명 끝까지 끌어안고 계속 전국을 운영하겠다, 이런 생각이신 건가요? 네, 박 대통령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인방은 그대로 안고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3인방도 마음고생이 그동안 좀 심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주말부터는 3인방 모두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일에 매진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대통령 스타일상 그들의 업무를 대체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게 관측이 내부에 많은데요.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이들의 잘못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희생양 형식으로 이들을 정리하겠다, 이러지는 않겠다라는 좀 강한 뜻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네. 뭔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이들의 교체는 현재로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체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네. 자, 김기춘 비서실장은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를 어제 그 비서다, 나는 비서인데 비서는 정무직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게 네. 무슨 의미일까요? 정무직이라는 건 결국 임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대통령이 그만두라면 오늘이라도 당장 그만둬야 하는 게 정무직인데요. 김기춘 실장이 비서는 정무직이라고 얘기하는 건 내 거취는 나 혼자로 스스로도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 해왔던 대로 비서 일에만 충실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김 비서실장은 어제 병실에 누워있는 아들과 병간호를 하는 부인의 이야기도 했는데요. 주변에는 본인이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고 좀 힘들다라는 얘기도 비쳤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곁에 있어달라고 할 경우 김 실장이 개인적 사정으로 그만두지는 않을 거다, 이런 관측이 많고요. 어쨌든 이번 검찰 수사 결과가 좀 나와봐야 김 비서실장의 거취 문제도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전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교수, 신동준 21세기 정경연구소장, 조수진 동아일보 정치부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휴일 대통령의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한 입장, 여러 가지 발언들, 아직까지 그 발언의 여진들이 남아 있는데요. 저는 사실 어제 대통령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도 언젠가 세상을 떠날 것인데 일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모든 걸 바쳐서 일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또 귀에 좀 쏙 들어왔거든요. 며칠 전에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세상 마치는 날이 고민 끝나는 날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랄까, 대통령의 어떤 사생관 같은 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신 박사님? 아니, 이 박사님 모르겠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전 철학적이지 못하니까 네.
그냥 제가 느끼는 대로 말씀드리자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그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은 분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트라우마 속에서 살기 때문에 네. 그 하루하루가 정말 그 꿈 같은 날일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하루가 덤 같고 네. 그러니까 주어진 날 내가 사는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하고 살겠다. 그게 네. 우리 부모한테 보답하는 거 아니겠느냐. 네.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나. 네. 그래서 그동안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온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런 그 트라우마 속에서 생긴 자신의 그 인생 철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해서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대선 전에 어느 프로에 나와서 네. 나는 이제 덤으로 살고 있는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관련한 그때 영상을 저희들이 한번 준비해봤는데 한번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눠보시죠. 부모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나도 이렇게 죽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후로는 저는 이제 퇴원한 후에 이제 앞으로 내 삶은 덤이다 이거는. 이 상처가 이제 영원히 안 없어지죠. 네. 근데 뭐 그래도 나중에 뭐 한줌 흙으로 돌아가면 이제 그것도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정치하면서 꼭 이루고 싶었던 그 꿈, 이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한테 다 바치고 살겠다. 그런 생각으로 사니까 또 그런 용기가 또 생기더라고요. 예. 세상 마치는 날이 고민이 끝나는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네. 지금 저 옆에 있는 자상, 커터칼 테러 당했을 때 자상, 그 부분도 한중 흙으로 들어가면 그만이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전에 말씀을 하신 건데. 자상을 네. 당하셨으니까 또 뭐 여러 생각이 만감이 교차하셨을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만은 선비사자 앞에 예. 여사라는 표현을 중국에서는 많이 써요. 여성 선비다. 여사. 여사. 네, 히스토리 사자가 아니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선비죠. 예, 예. 섹슈얼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네, 네. 선비다. 예. 선비에 관한 이제 동양의 전례 아주 유명한 책이 책은담이 있고 네. 또 하나는 또 유몽용이라는 책이 이건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여기에 저거는 유불도 삼교를 합의라는 거예요. 네. 유가, 불가, 도가. 네. 여기서 그러니까 특히 불가하고 도가 이제 가깝습니다 하면 초월세계죠. 네. 이거를 갖다가 출세라고 합니다. 네. 입세, 세상 속으로 들어오는 들어오는 거하고 거하고 나가는 거. 거. 출세라는 말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네. 원래는 그렇죠. 아. 출세한다, 잘 나간다 이게 아니고 네. 세상 밖으로. 그러니까 네. 세속적인 권력, 예. 가치, 예. 뭐 또 세 가지 욕망 아닙니까? 네. 명예욕, 네. 권력욕, 네. 또 하나는 뭐예요? 색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걸 다 저희가- 버리는 거야. 네, 네. 예, 여성도 색욕이 있을 겁니다. 잘생긴 저희가 뭐 남자 좀 보면 뭐 아무튼 본론이 그러니까 이걸 다 아닌 것 버리는 같고. 거야. 그러니까 네. 결혼 안 하셨잖아요. 색욕이 없는 거야. 그렇지가 통상적인 또 권력욕은 다른 얘기죠. 아무튼 그냥 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걸 다 더 버리면 소홀한 이제 것들 일단, 네. 그럼 산 속으로 들어가시는데 네, 네. 이분은 권력욕만큼 있어. 근데 그 권력욕이 네. 범무들의 그러니까 그렇고 그런 말이야. 완화부댐 이 국회 수많은 네. 이런 그 의원들의 이거하고는 다르다 이거지. 그들은 자기 개인을 위한 개인의 영달을 위한 개인의 권력 휘두를 이건데 네. 박근혜 대통령 경우는 민족과 역사를 위해서 그 아버님하고 똑같아요. 조갑재 기자가 썼잖아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네. 이 드라이브 걸 때 욕먹게 돼 있어. 민주, 반민주 해가지고. 그래, 그런 쪽으로 욕을 해라 말이야. 나는 이거 반드시 척결하러 나가겠다. 네. 지금 계속 들어가신 이후에, 박근혜 정부 뜬 이후에, 무슨 사건, 국정원 사건 2년, 오늘 지금 이 현재까지도 끊이지 않고 그냥 계속 7인의 사건, 3인방 사건 난리야. 네, 근데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나 이거 척결하고 가겠다. 요번에는 말이죠. 저 어떻게 봤는데, 네.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는 긍정평가를 하시는. 그렇죠. 네. 저는 국민한 사람으로서 진짜 객관적으로 보는데, 네. 더 이상의 의문이 없다. 3인방은 없다. 실세 없다. 진돗개밖에 없다. 나 이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꼭 그렇지만은 않은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 차장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한참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네. 이 진행 중인 수사, 그러니까 결론을 내지 않은 수사에 대해서 이런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네. 찌라시에 찌라시라는 표현을 불과하다. 썼죠. 예. 예.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번 검찰의 어떤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거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여권 내에서는 여당 지도부기 때문에 네. 여당
여당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네. 강력한 어떤 그립을 잡기 위한 거다. 여러 가지 네. 구석이 있었을 거다. 아. 하지만 네. 이제 그 검찰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수사를 뭘 하더라도 네.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검찰을 불신하게 되는 것 아니냐. 네. 굉장히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아. 어쨌든 이제 대통령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의 그 심리를 한번 제가 좀 분석해 보기 위해서 이제 과거 영상도 찾아보고 지금 이런 대화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뭐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사를 초월한,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만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겠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으니 나를 따라라,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이걸 보면서요. 네. 일종의 그 위기 대응,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그 전에 있었던 뭐 휴전선은요, 대전은요, 그런 거를 네. 떠나서 일반적으로 위기 대응 팀이 취약하다. 위기 대응 팀이 취약하다. 네. 있는지 모르겠다. 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세월호 사건 때도 그랬고, 네. 이번이 정윤회 문건 사건을 봤을 때도 위기 대응을 너무 못하고 있다. 네. 위기 대응 팀이 있는가, 네. 또는 위기 대응 조직이 있는가. 네. 저는 그것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하고자 하는 일에 네. 말하자면은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위기가 있었는데 작년도에 복지 예산, 노인 연금 네. 문제 그런 거 할 때도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올 거라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놓고 위기 대응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네. 네. 자, 조 차장, 이 네. 3인방에 대해서는 15년간 우직하게 일한 직원일 뿐이다. 일개 비서관이다. 권력자가 아니다. 네. 이렇게 지금 무한 신뢰를 보냈는데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신뢰를 보내놔야 잘못이 없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예, 퇴진을 시키더라도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지금 그런 건지 아니면 계속 쓰겠다는 건지도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계속 쓰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는데요. 네. 지금 청와대에서 그 문건에서 촉발된 논란 중에 하나가 네. 이 3인방, 네. 눈꼬리 3인방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네. 뒤에 비선 세력과 손을 잡고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우직하게 일해왔을 뿐 직원일 뿐이고 권력 네. 실세 아니다. 네. 이런 논란에 대해서 정면 부인한 거죠. 네. 그러면서 계속 가겠다. 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당 내에서도 그동안은 그 잘못이 없더라도 일단 여론이 네. 그 불리하게 돌아가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여론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좀 3인방이 비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여당에서도 있었거든요. 이 점을 착안해서 여당 지도부에게도 네. 나는 이런 생각이니까 이 문제에 네.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그런 하는 것 같습니다. 메시지라. 네. 저는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 그 말에 아주 감동을 먹었는데 네. 대통령이 3인방 웃기지 마라. 진돗개밖에 없고 만약 있다면 내 심부름꾼이다. 네. 옛날 표현으로 치면은 마당새다. 춘향전 판소리나 봤어요? 경판본 소설에 방자가 나오잖아요. 네. 이도령하고. 예. 그 똑똑한 것도 있어요. 방자가 이렇게 가는데 행일, 인발, 우계봉.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네. 국어 시간에. 네. 또 한 번 뒤집어 본다고 해서 그 똑똑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방자라고 해서 다 그냥 심부름만 하는 게 아니고 네. 한 번 더 훑어보시죠.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도령도 놀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충성도 있어야 되고 이건 네. 기본이니까 뭐 네. 실장이든 총리든 충성은 기본. 네. 그다음에 이제 방자 경우는요. 네. 이런 재치도 있어야 되고 주인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네. 빨리빨리 이거 신발도 좀 갖다 줘야 되고 가방도 갖다 줘야 되고 이걸 잘해야 돼요. 아무나 네.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세가 없다라는 거는 실세가 있다라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허술하다는 게 얘기가 되잖아요. 김기춘이든 뭐 문고리 3인방이든. 근데 이게 아니다. 이 사람은 그냥 방자다. 이 얘기 하신 거거든. 전 그 얘기 아주 그냥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대통령은 분명히
15년 동안 내가 비서관으로 보좌관으로 데리고 있던 그러니까. 그냥 직원들일 뿐이다. 그러니까 신랑체에 있는 예. 마당새다 이렇게 딱 일종의 정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죠. 박 대통령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아니 그니까 이도령하고 제일 가까운 머슴론이라고 사람이 아까 지금 누구예요? 마당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방을 아닙니까? 그런데 밖에서는 그렇게 안 볼 수 있다는 점이 지금 서로 아니, 인식의 갭이 방자는 있는 방자는 거 염려할 아니겠습니까? 거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DJ 정권 네. 그 옛날에 동교동 비서들과 그 후에 청와대 그 보좌관들과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 그만두고 나오셔서 동교동으로 돌아와서 지금 아태평화재단에서 일하는 사람들, 동교동에서 이호 여사 보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옳아요. 우리 신 교수 말씀이. 사실 보좌관이에요. 일생을 같이 네. 동고동락하는 보좌관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권력 남용을 했다? 그 전에, 제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YS의 장학로 씨인데. 네. 그거는 그 사람 돈을 먹어서 문제가 된 거예요. 권력 남용을 했다? 어차피 거기는 문고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권력 남용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전화하는데 전화 끊어버리고 하는 거 다 하거든요. 심부름시켜서.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를 권력 남용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건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내보내겠다는 거는 바깥에서 야당이나 여당이 한번 힘을 써서 대통령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대통령 흔들기로 보신다 이거죠. 이런 논란. 저는 네. 이거는 완전히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통령 되기 전에 필요했고 대통령 중에 필요하고 대통령 끝나고 나서도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그런 걸로밖에 안 보여요. 이 사람이 권력 뿐만 아니라 남용하는 퇴임 이후에도 거기 그렇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DJ의 경우에는 제일 그분이 저는 대표적인 인물이 최재성 의원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네. 최재성 의원은 이제 보좌관에서 국회의원까지 아, 한 분이고 거기 약간 그런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제 뭐 유진용 전 장관이라든지 뭐 조홍천 비서관이 뭐 대통령 공격한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이 정부에 몸을 담았던 사람 내에서 뭔가 지금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진용 장관의 경우는 또, 케이스하고 좀 달리 우리 봐야 돼. 동아일보에 보면 장관 끝나기 전에는 무슨 정윤회 사건이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리 네, 제대로 썩질 말라고. 정리도 지금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네. 7년 전에 10년 전에 2년 끊어진 사람이다. 연락도 없다. 정윤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러니까 유진용 장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유진용 이 사람은요, 제가 볼 때 지난번 얘기했죠. 저랑 입학 동기라고 7호학번.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잘 몰랐지. 예? 학교도 좋은 데 나왔더라고. 근데, 해주시고요. 근데 유 장관 경우는 행시 붙어가지고 문공부에 30년 있었는데, 네. 당시에 거가 인기 없는 부서예요. 잘못 뭐 재경부로 가지고 왜 근리가. 근데 가만히 있어. 제 말씀 말. 관피아야, 전형이야, 이 사람은. 거기 청와대 발표 보니까는 관피아, 쓰러라 말이야. 체육계 비리, 태권도 사범, 아버지 죽고 난리가 났으니까 엄청나잖아요. 마사에 태권도, 빙상, 안 걸리는 게 없어. 근데 이게 지가 안 하고, 지가 거기서 아버지라고 박수 쳤다는 건 인기는 지가 다 하고, 헤딩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책임 다 떠넘겨. 사인한 사람이 본인이잖아요. 잠깐만. 그래서 지금. 3인방이 좀 문제가 됐던 거는요. 네. 이제 그 문건에도 나오지만 또 조홍천 전 비서관의 인터뷰도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윤회 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대통령과 전혀 인연이 없었고 또 네. 이재만 비서관 등과도 교류가 없었다. 네. 이렇게 알려졌는데 네. 조홍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의 그 인터뷰를 보면 네. 이재만 비서관이 내게 와서 왜 정윤회 씨가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느냐. 이런 얘기도 했고 이걸로 비춰봤을 때는 이 정윤회 씨라는 그림자 실세로 지목받는 사람과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연락이 되고 있었던 어떤 정황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 3인방과 이 그림자 실세로 지목되는 정윤회 씨와의 모종의 관계, 그러니까 어떤 다양하게 어떤 국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좀 조홍천 전 비서관의 인터뷰를 보면 설득력 있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은 이런 부분은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을 지었다는 것 자체가 좀 논란이 되는 거죠. 아니, 근데요, 거기에 그것에 저 대해- 알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그것에 정리. 대해서 네. 굉장히 분명하게 해둘 게 있는데요. 조홍천 비서관이 민정 아닙니까? 네. 그 민정이라면 적어도 누가 실세라는 건 알아야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정윤회가 실세라면은 네. 적어도 전화번호 왔을 때 아 이거 정윤회라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인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정윤회 씨가 이 조홍천 비서관하고 네. 통화를 하기 위해서 청와대 이재만 예, 씨한테 이전 부탁을 비서관을 해서 거쳐서. 했다. 네. 이랬다라는 거는 벌써 실세가 아니니까. 실세가 아니고 네. 정말 그림자도 못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시사 겁니다. 저널이 악의 보도 뒤에 추적해서 했다라니까 본인은 대통령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대통령 말 안 듣고 누구 말 듣습니까? 아 어저께 답 다 나왔어요. 끝난 거야. 조홍천 씨 말에 대통령 말을 조홍천 씨 믿어야지 말에 누구 말을 믿어? 네. 대통령이 무슨 아니라 가이드라인이야? 가이드라인 네. 아니에요. 가이드라인이 대통령은 아니다. 정보를 많은 데서 받지 않습니까? 이건 네. 아니라는 게 이미 확신이 드신 거예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모릅니다. 제가 기자 생활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 없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정현 의원 얘기로 한번 제가 넘어가볼게요. 그 문건에 이정현 전 수석 얘기도 좀 나오는데, 하여간 6월 교체된 게, 축출된 거다, 뭐, 이런 취지로 좀 돼 있어요. 그 문건 내용만 보면. 이거를 지금 어떻게 봐야 돼요, 조차장 저거는? 네. 이정현 당시 수석이 저때 물러난 것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가 있었죠. 6.4 지방선거 이튿날 돌연사표를 제출하면서 네. 이 청와대 파워게임에서 정말 밀린 것 아니냐 네. 이런 관측이 많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정현 수석이 지금은 전남에서 새누리당의 깃발을 가지고 당선이 됐고 최고위원도 됐으니까 네. 어떤 자리매김을 제대로 했습니다만 네. 그때만 하더라도 뭐 서울 동작도 안 되고 새누리당에서는 어디도 안 되고 네. 절대 안 된다. 네. 이런 좀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 문건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비춰볼 때 뭔가 또 이 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정치권의 관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만약에 찌라시는 어느 언론에서는 뭐 예견록이라 그랬던가 하여간 그렇게 제목도 달았던데 네. 그런데요. 100% 사실이 아니다라고 아니죠. 좀- 이게요. 예. 절대로요. 어떤 거든지 아무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거기다 적당히 섞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월호 사건만 하더라도 네. 세월호 침몰한 거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팩트에다가 다른 소설을 갖다 붙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안함 폭침도 침몰된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소설을 갖다 붙인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60% 사실이라고 그랬는데 99% 사실이라도 1%가 사실이 아니 가장 중요한 1%가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닌 거예요. 네.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조홍천 씨가 60% 이상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국민들 저거 다 사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아. 여론조사에서 다수결이 60%와 뭐를 스토리를 만들어내는데 네. 거기서 99%가 사실이고 1%가 픽션이면 그건 픽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 조홍천 씨 얘기한 거는 네. 그런 얘기는 무책임한 얘기예요. 조홍천 씨가 이러한 건 사실이고 이 부분은 픽션이다. 이렇게 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네. 60% 이상 사실이다. 그건 말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병법에 많이 나온 얘기지만요. 이게 반관계. 네. 예. 그러니까 반관계. 맡아두었을 때 말이죠. 네, 네. 그때는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100% 폴스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 30%. 네, 네. 크게는 지금 말씀하셔서 99% 사실. 딱 1% 네. 핵심적인 거. 이래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방법이고 네, 네. 조홍천 씨 같은 경우는요. 아까 그 유진룡 장관랑 같이 해서 최고위 저거고 핵심 부서 저건데 인간적인 저거로도 문제가 있고 유진룡 전 장관 네. 그 사람은 박지원 장관 시절에 공보관으로 발탁된 사람입니다. 링케지에 배우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문제, 그 경력까지 지금 여기서 다룰 건 아니고요. 그러나 분명한 건 유진용 전 장관이 국회 답변하고, 그 이후에, 이번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보여준 태도, 답변은 조금 달랐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과거 국회 답변 영상 준비한 게 있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 얘기가 딴 데로 흘러가가지고 다시 빙 돌아왔습니다. 예.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장관님 의중은 아니다. 더 위에서 떨어진다. 그 더 위가 어딥니까? 청와대인가요? 그것도 본인이 아무튼 좀 그럼 그만하십시오. 예. 네. 본인이 좀 이렇게만 했는데, 예, 일단 뭐 저 청와대의 사람 문제는 조금 답변을 좀 회피한 걸로 좀 보여지죠. 네.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유진용 전 장관이 이 자신을 임명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렇게 등을 돌린 데 대해서 네. 이게 배신이냐 소신이냐 이런 얘기도 많고 네. 또 이렇게까지 가는 데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만 네. 유진용 전 장관의 그 소신 발언으로 되려면 장관 때 좀 분명하게 대답을 했으면 좋았겠다 네.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아, 자, 그런데 지금 정윤회 문건의 최초 제보자가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검찰에 소환이 됐는데요. 네. 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네. 네. 아마 그 박관천 경정, 네. 그러니까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이제 경찰의 경정이었는데 네. 능력이 탁월하다고 평가가 돼서 이명박 정권 때 그 총리실의 공직기강윤리지원관실에 파견이 됐었습니다. 네. 그때 이 공직자를 그 평가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 박 씨와 굉장히 친분이 두터워졌다. 이런 네. 얘기가 지금 여의도에 아,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뭐 이제 실명을 밝혀도 된다고 좀 하는데요. 박동열 전 지방국세청장이 최초 일단 제보자인데 아마 검찰은 박동열 전 청장을 검찰에 불러서 누구한테 들었는지 또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디서 또 들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예. 이 문건이 대체 그 문건에 나오는 내용의 진앙지를 캐기 위해서 지금 검찰이 다양한 인물들을 아마 조사할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서도 그 박동열 전 청장은 나도 그냥 들은 얘기지 확인은 안 됐다. 야, 그게 네, 이런 문제야. 진술을 한 그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찌라시 중에서도 찌라시네. 그거 말도 안 되는 찌라시 가지고 지금 나라가 혼동스러워 죽겠어 아주. 말을 좀 아니, 존댓말 좀 해주세요. 아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건 찌라시다. 대통령 말 안 듣고 누구 말 듣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청와대에서 나온 문건은 믿고 대통령이 하신 말씀 그거 안 믿고 그러면 안 그건 됩니다. 뭡니까? 네. 대통령이 온갖 정보 다 최고의 정보 저 책임자인데. 네. 오늘 또 아주 재밌는 얘기가 어제 보도에 나왔던데 어제쯤 모임 자리에서 이완구 원내대표가 각하를 3번을 외쳤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좀 나중에 좀 논란이 된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각하라는 표현을 잘 썼는데 요즘은 잘 각하라는 표현 안 쓰지 않습니까? 각하라는 표현은 사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에 쓰질 않았습니다. 네. 권위적이다. 네. 이런 비판과 함께 그 뒤부터는 대통령님 네. 이렇게 호칭을 해왔는데요. 네. 이완구 원내대표가 어제 그 오찬장에서 3번이나 각하라는 표현을 써서 야 이거는 너무 과잉충성 아니냐 이런 비판도 아유, 있습니다. 너무 낮춘 거죠. 각하는 원래 네. 대령급 장수 중에도 완스타 투스타급에 쓰는 게 각하예요. 원래는 그러면 위로 더 가면 하파라는 표현을 써요. 총리한테는 하파라. 더 올라가면 전하, 더 올라가면 폐하 이런 적이 있는데 각하는 급이 낮은 호칭이에요. 그리고 대통령님 하면은 선생님도 님이고 아주머님도 님이고 아저씨님도 님인데 대통령님은요. 아니 저 교황할 때 때는 성하, 예하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네. 대종정 예하, 네. 무슨 교황, 성하. 아니 그 대통령한테 그런 호칭을 왜 안 씁니까? 급도 높은 것도 아니고 전하도 아니고 한파 밑에 있는데. 표현 박사님은 그때부터 이상해. 대통령님 김대중 전 네.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님으로 쓰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약간 권위주의 냄새가 난다 그래서 그랬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슨 대통령님, 각하냐, 대통령님이면 충분하다. 그런 DJ가 예. 나를 각하라고 부르지 말고 대통령님이라고 불러라. 대통령 하면 또 좀 그거 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전통인데 이완구 의원이 좀 그렇게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귀에 익숙지 않은 말이 들리니까 좀 그러니까 듣기가 존경의 편하진 뜻을 않네요. 표하려고 자. 그렇게 한 거지. 오늘 서른 의원이 또 설화에 휘말릴 수 있을 법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싱크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대통령께서는 이번 기회에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참 안 좋은 결과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대통령의 자성을 촉구하면서 참 안 좋은 결과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게 예. 이 루즈 캐논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배에서 돛담 배에서 대포가 와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때려부시고 돌아다니거든요. 네. 폭풍할 때. 말하자면 말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네. 저렇게 말해서 얻어질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뭐 대통령 뭐 연애 또 최근에 또 무슨 얘기해서 그러고 좀 국회의원으로서 네. 그 품격이 떨어지는 말이다 이렇게 저 생각해요. 이상한 얘기해가지고 감옥소도 갔다 오셨잖아요. 서로.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셨으면 좋겠어. 예, 여기 알겠습니다. 한번 오늘 불러서 얘기해 보세요. 그래.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집안 싸움으로 시작된 서울시장 문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원순 시장 리더십 문제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조금 많이 기다려주셨습니다. 박원순 시장 요즘 바람잘날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내후 외환이라고 네.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네. 어떻게 본다면 이제 가시적인 시장으로서의 네. 실적에 대한 욕심이 상당 부분 있는 탓에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서울시향에 관련돼서 네. 어쨌든 최종 인사 결정권자였기 때문에 네. 그 박현정 대표를 어쨌든 임명을 하게 된 네. 그 절차에서부터 또 실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불거진 이후에 네. 그 처리 과정에서도 네. 사실은 벌써 2개월이나 지났는데 이거 어떤 이유로 방치가 된 것이냐 네. 에서부터 또 인권 변호사로서 이미지가 있었는데 또 여러 가지 성소수자 차별에 관한 이야기가 네. 상당히 내후 외란적 상황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서울시장 사건 잘 아실 텐데, 근데 정명훈 씨는 의외로 아무 대응도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직원에 대한 인권 문제로 처음에 시작된 얘기가 네. 박현정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것이 서울시향의 운영 문제, 그래서 정명훈 대표가 사조직으로 운영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정명훈 대표가 처음에 박현정 대표가 얘기한 것 말고도 네. 그 이후에 너무 국내 짧게 체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네. 정명훈 감독은 아직까지는 자신의 공식 입장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처음에 문제가 된 것은 직원들의 인권 문제지만 네. 이미 한 번 문제가 불거진 만큼 서울시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시민들도 아니면 국민들도 안 권리가 궁금하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명훈 감독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입장 표명이라든지 아니면 사실관계를 좀 밝혀주시는 것이 네.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지금 그 서울시장 대표에 따르면 정명훈 감독이 감독이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예, 감독이죠. 예술 감독이 예술 감독이니까. 네네. 전횡을 하고 있었다 이런 취지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박현정 씨에 의하면 네. 이것이 분명히 이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동호회 수준으로 지금 진행이 되었다. 여러 가지 네. 행사라든가.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제 소속원 자체도 공식적인 매뉴얼에 입각한 것이 아니고 네.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네. 규칙과 정확한 스탠다드 없이 이 점을 가장 이제 문제로 이제 꼽은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참에 이와 같은 어쨌든 그 운영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혹시 다른 흐름이 네. 있다면 분명히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제 이 정명훈 음악 감독을 예를 들면 이제 박 시장이 그렇게 놓지 못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소위 말해서 어떤 문화계의 표심을 계속 이제 좀 장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워싱턴 정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기를 네. 보도된 내용이긴 하지만 평양과 어떤 서울에 네. 소위 말해서 서울시향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음악 공연이라든가 네. 그런 것으로 해서의 계획도 있기 때문에 네. 상당 부분 정명훈 음악 감독의 많은 어떤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이제 박형정 대표 입장에서는 네. 소위 말해서 어떤 그 기업에서 효율성 중심으로 이렇게 커리어를 쭉 준비해 왔는데 네. 그것은 무엇인가 명확한 어떤 규칙과 매뉴얼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룰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 같은 것에 대한 소외감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것은 약간 예술가
음악하는 분들의 모임, 그러니까 그런 단체가 조금 어쨌든 최고 지휘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돌아가는 그런 조직 문화 같은 게 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예술 그 문화와 어쨌든 네. 그 기업 문화는 극과 극에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요. 봐야겠죠. 예. 이런 기업에서는 어쨌든 목적을 향해서 네. 필요한 경우 과감하고 공격적인 리더십을 필요로 하지만 네. 예술은 그보다는 조금은 형이 상학적이고 네. 무엇인가 느낌 중심의 네. 이와 같은 어떤 리더십이 사실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네. 본다면 그 리더십의 충돌 또는 문화의 충돌의 한 단면도 네. 이 사태를 계속 재생산하는 네. 이유 중에 한 요인이 아닌가 보입니다. 자, 박원순 씨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동성애자 인권 문제로 오히려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 진영으로부터 좀 공격을 당하고 있다. 이런 딜레마에 처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얼마 전에 이 서울시민 인권헌장이라고 하죠. 네.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예전에 박원순 시장이 시장이 되기 전에 네. 난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하는 듯한 내용의 얘기를 했었는데, 아. 그것이 얼마 전에 이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에서 네. 보편적인 차별은 금지돼야 하지만 동성애는 확실히 지지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권헌장을 이제 얼마 전에 폐기하면서 네. 이제 그 진보적인 그런 동성애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네.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박원순 시장이 자신의 원래 색깔을 버린 것이 아니냐, 네. 이러한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자리 가서는 동성애자들의 어떤 인권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담은 인권헌장은 결국은 그렇죠. 폐기가 됐고, 또 어느 기독교 모임 가서는 동성애 지지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논란이 불거지게 된 것이 그 샌프란시스코 이그제미너라고 하는 그 네. 지역 로컬지에 그 인터뷰를 한 것이 네. 이었죠.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그 한국이 최초로 네. 동성애를 허용하는 그런 국가가 되길 희망한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사실은 여기서 오는 반향 자체가 사실은 컸죠. 우리 네. 그 보수층이라든가 기독교층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냐.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실은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을 하셔서 입장을 좀 바꾼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지금 뭐 비판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그 예. 리더십이 일관되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달면은 뭡니까? 삼키고. 예. 뭐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지금 증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해보면 동성애를 지지하지는 않는다. 이거랑. 근데 동성애자의 인권은 보호돼야 된다. 그럼 서로 뭐 이게 그렇죠. 배치된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뭐 얘기죠. 결국은 이제 어떤 그 성적 소수자이기 때문에 그 명료한 차별은 반대한다. 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아주 선명하게 동성애를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보면 약간 조금 애매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 가서는 좀 그쪽에 좀 입맛에 맞는 쪽에 더 강조를 두고, 어느 쪽에 가서는 또 반대되는 얘기라고 이렇게 약간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다. 그렇죠. 예. 지금 뭐 서울시 앞에 가서 저 시위도 하고 한다는데, 여러 가지 뭐 최근에 박원순 시장 많습니다. 지금은 이 동성애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장 문제, 또 아연순 문제, 그렇죠. 네, 여러 최근에는 것들이 또 지금, 네. 28억 그 전세, 네, 관련돼서 전세 또 문제 등등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또 1등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반기문 총장을 빼놓으면, 예, 여러 가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관련해서 아까 우리 박현정 대표 서울시장 정명훈 감독 얘기도 했지만, 오늘 또 흥미로운 사건이 또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칼 사건인데요. 저희들이 관련해서 리포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리포트를 하나 들어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뉴욕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086편. 승객이 모두 탑승한 뒤 활주로로 향하다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1등석에 타고 있던 대한항공 조연아 부사장이 비행기를 세운 겁니다. 승무원 B씨가 조 부사장에게 견과류를 내밀며 드시겠냐고 물었고, 조 부사장은 서비스가 잘못됐다고 따졌습니다. 이에 사무장인 A씨가 대신 사과하며 매뉴얼에 따라 진행했다고 하자 조 부사장은 매뉴얼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황한 사무장 A씨가 매뉴얼이 담긴 태블릿 PC 암호를 몰라 허둥대자 조 부사장은 사무장에게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했습니다.
A씨는 결국 12시간이 지난 뒤에야 다른 항공편을 타고 인천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고위층에 가서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어떻게 하다 하라 이렇게 하면 의료인 입장에서 다 따라야 되느냐. 한국법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하면 안 따를 방법이 없잖아요. 국토교통부는 조 부사장의 행동이 관련법에 위반되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영입니다. 네, 지금 뭐 땅콩 부사장 이런 표현까지 지금 썼는데 일단은 1등급 타보셨습니까? 퍼스트 클래스? 앞으로 그 탈 날이 곧 오리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1등급 좌석, 1등급 좌석에서는 이제 그 땅콩 봉지를 뜯어서 음료수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그릇에 담아서 줘야 되는데 왜 그냥 이유도 없이 그 땅콩 봉지를 까지 않은 채로 줬느냐 지금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비행기까지 세워서 사무장을 내려놨다는 건데 이것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조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기내식과 관련된 것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서비스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해당 승무원의 서비스가 문제다라고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1등석을 타보지는 않았지만 1등석에 최 변호사도 못 타보셨군요. 네, 그런 조만간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매뉴얼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감독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매뉴얼이 있는데 왜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직원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는 있지만 네. 그 뒤에 이제 하고 있는 그 제재 그 조치 같은 것들이 이제 문제라고 저희는 보이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항공법상에서는 승무원들에 대한 지시 같은 경우는 기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기내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서비스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행기를 회항해서 해당 승무원을 내려주고 올 수 있는 것은 좀 월권 행위라고 사실은 보이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때 거기다가 직원에게 매뉴얼을 열어봐라라고 했을 때 그 직원이 네. 매뉴얼을 못 열은 거에 대해서 과연 거기서 내려주고 올 정도의 잘못인지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네. 그 직원의 하나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회항했을 때 나머지 거기에 타고 있는 많은 200여 명의 승객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 승객에 대해서 11분이 지연되었다고 하지만 네. 본인에게는 그 11분이 별 의미가 없는 11분일지 모르지만 네. 거기서는 정말 총각을 다투는 승객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내 서비스도 문제지만 해당 그런 것들을 항공사에서 시간을 지키는 문제도 엄격한 부분이 서비스에 들어가는데 네. 과연 조 부사장이 저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네. 예전에 저기서 갑질이라고 나오는데 예전에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라면을 끓여다 달라라고 해서 그랬죠. 예, 상무가 되셨던 분이. 이분이 네, 했다가 예. 한번 크게 이제 곤혹을 치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분과 저기서는 물론 서비스를 책임지는 분이라서 지적은 할 수 있지만 저분이 이번의 행동이 얼마나 크게 다를까라고 한번 또 생각해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게 이제 값을 넘어서 뭐랄까 이 비행기나 이런 거 다 내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돌려서 다시 세우고 다시 뒤로 네. 예 그러니까 돌아가서 알게 모르게 내려놓고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알게 모르게 네. 안하무인격 태도가 표출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그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본다면 저것이 그 개인 뭐 민용기 네. 개인 사유 비행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적인 공간이다. 네. 공적인 뭐 비행기라고 우리가 범위 타당한데 아. 그것이 이제 마치 나의 어떤 개인 어떤 뭐 전용 비행기처럼 네. 가라고 하니까 뭐 갈 수밖에 없는 네. 이와 같은 조직 문화도 조금 이제 문제 같고요. 예. 저것이 이른바 램프 리턴이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활주로에 왔는데 네. 다시 돌아가는 경우 네. 그것을 뭐 램프 리턴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은 몇 가지 사유가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피치 못한 상황, 또 안전에 관한 예기치 못한 상황, 네. 또는 어떤 환자의 발생, 그래서 부득이 출항을 하기보다는 돌아와야 되는 이제 네. 그렇게 상당히 그 예외적인 사항인데 네. 글쎄요, 어쨌든 부사장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저 기장도 저 얘기를 그대로 왜 들었느냐 저는 그 점에 조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부사장이 저렇게 지적을 하면서 돌리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돌았을 텐데 그 기장이 그걸 돌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글쎄 그만큼 이제 갑의 파워가 세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어쨌든 간에 그 부분도 사실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저것이 어떻게 본다면 또 안전에 관한 문제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일단은 활주로에 왔는데 지금 다 이제 그 공항 컨트롤러에서는 이제 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네. 뭐
특별한 이유 없이 돌아오는 그 상황에서 뭐 예. 예기치 못한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불안한 어떤 안전에 관한 그 유해 요소도 사실은 이제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예. 지금 조 부사장이 예. 자신의 어쨌든 징계권도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 징계의 그 내용도 그렇게 모멸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네. 저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저 무지공초 공항에 네. 자기 혼자 떨어뜨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 공항이 서울도 아니고 뉴욕이거든요, 뉴욕. 그렇죠. 뉴욕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칼 비행기인데 거기에 뭐 외국 우리 뭐 저 손님들도 많이 탔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직원도 12시간 후에 다른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저희 리포트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저는 조 부사장님이 본인은 당연히 그 비행기 안에서 그 비행기 직원들에 대해서는 갑이겠죠. 근데 네. 너무 이제 높은 생활을 하셔서 본인이 왜 갑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칼에서는 소비자, 즉 승객들이 갑이거든요. 그렇다면 네. 저기서 11분이라고 해도 저 11분에 대한 지연이 지금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에 의한 지연이 아니거든요. 네. 회항할 때 말씀드렸듯이 위험 요소가 충분히 있었고 일반 승객들 같은 경우는 왜 방송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왜 회항을 하는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램프 리턴을 하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예를 들어 승객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도 솔직히 해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저렇게 한 행동들이 네. 본인이 자신이 갑이라고 생각하는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손해를 끼칠 수 있는지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회사의 어떤 이미지에 엄청난 또 손해를 끼쳤을 가능성도 있고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비행기 주인은 바로 승객이다. 이런 교훈을 좀 새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관의 시사병법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